이번 시간부터 자바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클래스라는 이 키워드는 파일을 생성할 때 제목으로, 즉 파일명으로 생성하는 이 이름으로 클래스명이 딱 한 번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고 이 메인 안에서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본 클래스 이외에 이처럼 위에 클래스를 추가로 생성을 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해요. 사실 쌤 예제의 구성은 클래스가 전부 해당 그 파일 클래스 위에 있는데, 뭐 위나 또는 아래 어디에 생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일단 클래스는 우리가 기본 클래스와 같이 클래스라는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클래스 이름은 기본 변수와의 구분을 위해서 첫 글자를 일분적으로 영어라면 이렇게 대문자로 작성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거의 한국어는 사실 잘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지금 기본 클래스 앞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뒤에 객체지향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얘는 일단 잠깐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다음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변수명과 함께 클래스 역시 이처럼 중괄호로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변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차후 이후 학습에서 다루겠지만 메서드라고 해서 이처럼 소괄호라는 키워드가 붙은 이런 명령어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변수와 메서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멤버라는 클래스 하나, 밑에 테스트 01이라는 클래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는요, 이렇게 설계만 하고 사용하겠다고 특별 명령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절대 동작을 안 합니다.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클래스를 수백 개 생성을 해도요, 선언을 해놔도 메모리에 할당은 안 돼요. 실제 이것이 동작하도록 메모리에 할당을 시키려면 항상 자동 실행되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 특별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줄에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 멤버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려면 이처럼 메인 메서드 안으로 들어오셔서 멤버 그리고 변수명이에요. 우리가 마치 인티저 a는 10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인티저라는 키워드 대신에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거고, 요 멤버라는 것은 클래스 변수이니까 여러분들 임의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뒷부분이 달라요. 네, 뒷부분이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클래스명 다음에 소괄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에 쌤,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붙으면 이를 메서드라고 부르지 않았었나요? 그럼 얘는 메서드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 또한 뒤에서 또 명확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이처럼 한 줄의 명령문을 작성하고 요 선언되어 있는 멤버라는 변수로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메모리 할당이 된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줄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 배열할 때 잠깐 다뤘던 그 메모리 개념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메모리는 크게 세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스택, 힙, 스태틱 이렇게 세 공간이 존재를 해요. 네. 사실 이 스태틱도 또 후반부에 다룰 예정이고요. 잠깐 살펴보면 요 메인이라는 메서드 앞에 또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그리고 메서드 이 부분을 전부 후반부에 다룰 예정인지라 지금 좀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잠깐 참았다가 뒤에서 이제 학습할 예정이에요. 네, 일단은 그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현재는 스택하고 힙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단순했었죠. 자바에서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무조건 힙에 그리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과 동일하게 클래스 또한 new라는 키워드로 메모리가 생성이 되고요. 이 명령어는 역시나 힙 메모리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메모리 생성해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멤버 클래스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현재 멤버는 구성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변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마치 배열을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분들은 똑같이 5개의 방을 그려주시면 돼요. 방을 그리실 때 세로로 그리시던 가로로 그리시던 그 방향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개수가 많아서 세로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5개 그림을 그렸고요. 배열하고 큰 차이점이, 배열은 우리 방을 생성하자마자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클래스는 인덱스가 아니라 이처럼 고유한 변수명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 대신에 변수명을 이 그림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 그리고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네임, 스코어, 이렇게 배열과 다르게 변수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쌤이 배열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힙에 생성되는 메모리들은 값이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는 무조건 기본값을 저장을 해요. 뭐 인티저는 0, 문자는 이렇게 빈 문자열이라든지. 하지만 이처럼 클래스 영역에 있는 변수들은 힙에 생성되는 메모리로서 여러분들이 굳이 값을,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하지 않으셔도 자동 초기화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인티저는 정수여서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스트링은요, 우리가 또 후반부에 다룰 예정인데요, 첫 글자가 S로 대문자죠. 얘도 클래스입니다. 네. 클래스는 우리 배열과 동일하게 주소 변수를 저장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주소 없음이라는 키워드인 널로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아이디 널, 그리고 패스워드 널, 네임도 널로 되고요. 스코어는 이렇게 0으로 초기화됩니다. 배열하고 똑같아요. 다만 인덱스가 아니라 변수명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변수들은 고유 주소가 있다라고 했죠? 그 주소를 도형으로 표기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힙에 생성된 빨간색 동그라미의 주소를 바로 이 멤버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할 것이고, 는을 구분자로 왼쪽에는 new가 없죠? 스택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절반을 딱 나눠서 구분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멤버라는 공간에 바로 이 빨간색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배열 때랑 똑같은데 배열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배열은 0, 1, 2, 3, 4의 인덱스이지만 클래스는 고유 변수명으로 접근한다는 큰 차이가 있고요. 배열은 우리 뭐로 접근했죠? 대괄호로 접근을 했었어요. 대괄호 0, 대괄호 1, 그죠? 그런데 클래스는 역시나 구분을 위해서 대괄호가 아닌 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멤버점, 멤버점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멤버 하시고 점을 찍게 되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요, 삼각형 아이콘으로 우리가 멤버를 설계할 때 작성한 변수들이 쭉 열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아이디부터 스코어까지. 실제 IT 분야에서 점은 포함 관계를 뜻해요. include. 자, 그리고 하단에 초록색깔로 또 여러 메서드들이 존재를 하죠. 이 또한 뒤에서 어떤 이런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변수만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배열은 대괄호로 접근을 했고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있었지만, 클래스는 인덱스 대신 변수명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배열과 다르게 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변수는 값을 한 개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로 쓰였어요. 그리고 배열은
값을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로 쓰였는데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여러 개 저장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클래스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최상위 자료형을 공부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토리가 쭉 확장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클래스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만약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2차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자열 배열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범용성도 넓고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이처럼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연산이 필요할 때에는 이처럼 인티저 파스 인트로 형변환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드디어 이 클래스가 해소시켜주는 순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